네, 법원이 세월호 침몰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데요. 네, 이런 가운데 잠시 후인 조금 전 오늘 오후 3시부터 드루킹 최측근으로부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도모 변호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출석하게 됩니다. 네.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세월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벌써 이제 4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4년 만에 이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내렸네요. 네, 그 참사가 있은 지 4년 만이고요. 실제 네. 재판, 1심 재판은 2년 10개월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이 나오게 된 건데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서 희생자 1명당 그 2억 원가량의 국가배상금을 책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부모에게도 각각 4천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와 조부모의 상심도 사실 컸기 때문에 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수준에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금액을 정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법원이 판결문을 보면 책임 소재와 이제 배상 문제 때문에 사실은 유가족들이 굉장한 추가적인 상심을 많이 겪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그 예방적인 차원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했다라고 그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아이를 잃었다면 아이에게 지급되는 2억 원 그리고 네. 그 희생된 아이의 부모에게도 그러니까 2억 4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네요, 한 가정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형제 자매가 있다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올라가고 알겠습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기 예. 때문에 오늘 이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판결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청해진 해운에 대한 책임도 인정이 됐는데요. 네. 법원이 뭐라고 밝혔냐면요. 그 당시에 과적을 했었고, 그리고 고박 불량 상태로서 다 그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세월호를 출항시킨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선장을 비롯해서 그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어린 아이들부터 먼저 대피를 시킨 다음에 승객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고 먼저 대피를 했다. 그런 책임도 보자라고 한다면 책임이 매우 죄질이 나쁘고 그리고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까 그 금액에 대한 저희가 위자료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유가족들이 청구했던 금액은 이제 10억 원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훨씬 좀 못 미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유가족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세월호 참사 자체가 그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사건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진 사건이기는 하지만 네. 기존의 국가배상 사건과 그 형평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국가가 어떤 책임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책정이 되는 그 위자료 수준을 뭐 너무 크게 벗어나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으로 책정이 된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 국민 성금이 지급됐다라는 점도 고려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그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 희생자 1명당 그 4억 2천만 원가량의 이제 배상, 인적 배상과 그리고 또 5천만 원의 국비 위로금 이런 게 사실은 지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변호인단 측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좀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이러한 책임이 있고 그럼 그 책임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 그 논리인데 예. 왜 그거를 다른 국민 성금을 받았다 내지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 위로금을 받았다라는 걸 들어서 그걸 그렇죠. 공제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마도 항소할 그 의지를 조금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쪽으로 판결이 나온 점은 고무적입니다만 하지만 유가족들은 그닥 기뻐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소송을 제기했던 목적이 도대체 국가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기업이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좀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듣고 싶었고 그것에 대한 판결을 받고 싶었던 건데
사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사실은 그 사실관계 하나하나 그리고 잘잘못 하나하나를 가려내기에는 이 사건의 소송 특성상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기 때문에 예. 어떤 책임과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을 했고 그거에 따른 이제 금액만 책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당연히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월호에 탑승했던 그 선원들 그리고 해경줄 중에 일부 사람들이 그 형사 사건에서 그 재판을 받으면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정도의 책임은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형사 재판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국가배상 판결은 그와는 조금 더 다르게 좀 더 구체화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줄로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 형사 사건과 비슷한 수준에서 판단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고 또 이제 뭐 유가족들이 소송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항소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봐야겠네요. 네, 항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법원에서 사실은 판단을 받고 싶어하는 게 가장 큽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국가의 책임과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그 사법부인 법원이 인정하는 것과는 그 무게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거를 법원이라는 공적 기관에서 판단을 받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아직도 확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항소심에 가면 조금 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추이를 좀 지켜보겠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 드루킹 특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드루킹의 최측근이죠. 아이디가 아보카드라고요. 네. 성이 또 도시고 또 도모 변호사의 영장 심사가 잠시 후 3시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일단 혐의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단 드루킹 특검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기 때문에 과연 발부가 될 것이냐. 이게 발부와 기각의 여부도 상당히 특검의 앞으로 수사 동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특검 쪽에서는 이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그 발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첫 영장 청구의 사례로 이제 선택을 한 것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리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사안이 또 워낙 중대하고 그리고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증거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에게 2016년도 당시에 2천만 원과 3천만 원으로 나눠서 5천만 원이라는 불법 자금을 건넸고 그게 사실은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 이 도모 변호사가 굉장히 이제 주축으로 법리적인 부분을 많이 알고 증거 관계를 잘 다룰 수 있다라 보니까 그 돈이 실제로 건네지지 않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해서 그 당시에 무혐의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사실은 이제 법원이나 그 구속 여부를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비중 있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추후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받은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회찬 원내대표 측도 소환이 불가피하겠네요. 네, 아마도 반드시 소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그 정의당 내부에서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내지는 믿는다라는 예.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네. 일단은 드루킹 입장에서도 진술이 나왔습니다. 노회찬 의원에게 4,600만 원 상당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진술들이 워낙 쏟아져 나왔고 그 당시에 경찰 이제 수사가 실제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혐의가 나왔지만 증거가 사실은 다 위조된 증거였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은 현금이 준 현금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죠. 아닌 그렇죠. 현금이었고 그리고 그 돌려받았다 주려고 했지만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거 이제 입금한 계좌 내역이 있었는데 예. 그것도 사실은 다른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돈을 받은 사람이 이제 노회찬 의원이 소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소환돼서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증거 위조였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를 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노회찬 의원에게도 좀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수세에 몰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처음부터 이 논란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습니다. 나는 네. 그 드루킹 측에 아무도 모르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관련 진술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나눠서 지급한 그 일시와 장소도 굉장히 많이 특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게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무혐의가 나온 것이 위조된 증거다라고 잠정적으로 지금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노회찬 의원이 주장을 번복하는 것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계속 부인을 하다 보면 이게 또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 기소가 돼서 재판에 가게 됐을 때 본인에게 또 굉장히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소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있을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도 좀 연결지어서 그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발부가 되지 않더라도 소환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발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환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된 것이 사실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결국에는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 돈을 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당연히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도모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 이제 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것이 거기에 더불어서 노회찬 의원은 이제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네.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노회찬 의원은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환이 된다 하더라도 참고인 신분으로 일단 소환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바로 피의자로 부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특검이 얼마만큼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증거도 없이 사람을 피의자로 특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불충분하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다가 조사하다가 뭐가 그 나왔을 피의자로 경우에는? 전환이 충분히 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에서 만약에 좀 무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겠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고 그리고 혐의를 조금 확신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이 도모 변호사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모 씨와 관련해서도 지금 특검이 굉장히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오늘 이제 소환이 돼서 피해자 신분이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주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압수수색, 그러니까 집과 뭐 차량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요. 예. 본인도 이제 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이 구속된 이후에 그 500만 원을 돌려주긴 했지만 사실은 돌려준 거는 뭐 양형에는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뭐 유무죄 판단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특검에서도 보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에서 오늘 가장 많이 추궁을 할 것은 이 보좌관과 김경수 지사 사이에 이러한 사실들이 공유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은 것도 김경수 의원이 김경수 지사가 알고 있었고 내지는 그 보좌관이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특검의 결국의 목표는 김경수 지사를 소환해서 이제 혐의를 추궁하는 것일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보좌관이 혐의를 굳고 부인하고 나에서 끝난 것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다시 소환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소환 여부는 오늘 그 한모 씨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거기에 좀 달려있다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거는 상당히 좀 많은 그 미식가들이 상당히 좀 놀랐을 부분일 텐데 속초를 가시면은 한 번쯤은 다 드셔보실 것 그쵸. 같습니다만 저도 만석 먹어봤습니다. 닭강정 드셔보셨죠? 저도 먹어봤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이게 위생 불량으로 적발을 당했는데 황당하신 분들 많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사실은 조금 그 먹었던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좀 불쾌하긴 걱정이 하더라고요.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안 아프던 배도 아파질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게 사진을 찍힌 게 좀 나오고 굉장히 있네요. 예, 예.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는 그 덕트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예. 이게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그 조리하는 그 조리 공간의 바닥에 음식물 찌꺼기가 굉장히 또 많았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누구나 다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고객들, 잠재적인 고객들 그리고 이미 사 먹어본 고객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뭐 만석 닭강정 측에서 잘못한 부분은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조리 시설을 운영해 왔다라는 점과 그리고 그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휴무인 종업원이 위생 교육을 받은 것처럼 다 이렇게 일지는 꾸며놓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생 교육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네. 더 좀 충격적이었던 건 사실 식약처가 이번에 발표한 것이 처음 발견이 돼서 이렇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한 번 발견이 됐었고 시정 명령을 내렸었는데 추후에 그 명령을 내린 대상을 데리고 다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적발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식약처가 그냥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예. 고의로 이러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를 이제 재검사하면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정명령이 나왔을 때 고쳤으면 과태료 처분도 안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시정명령이 나오고 이러한 위생 상태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영업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태료 처분이 나온 것이고요. 사람들 이제 의견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분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돈에만 치중해서 이러한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걸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가 있고 기름때가 있다라 그래서 과태료 처분이 적정한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수는 일단은 굉장히 이제 사 먹었던 고객으로서 분노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닭강정이라는 게 그 뭐 특이한 메뉴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 찾는 만큼 더 양심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 그렇지 못한 거에서 어떤 고객들의 원성이 더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태료 처분은 뭐 미미해 보입니다. 이거 50만 원 낸다고 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식품위생법상 다른 이제 사례들을 보면 사실은 과태료 50만 원 처분이 적정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내려져서 그랬던 것 같고요. 물론 뭐 영업 정지도 가능합니다. 영업 정지를 5일에서 2달 정도까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유통기한을 아예 조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을 재사용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영업 정지 처분이 이렇게 흔하게 있는 일인데 그냥 기름때가 있고 이런 정도의 위생 상태로는 이제 식약처에서도 과태료 처분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의 위생 상태가 수준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실제로 현실상에 지켜지고 있는 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를 좀 알 수 있고요. 사실은 이 만석 닭강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장에 있었던 시장 매장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거의 중소기업 수준으로 그 몸집이 크잖아요. 커졌거든요. 예. 매출이 130억 원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설비 투자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이 사실 이걸 꾸준히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석 닭강정 측에서는 이제 공식 사과문을 내놨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사과문에는 일단은 그 새 가게를 리모델링하면서 그러니까 낙후됐던 시설인 거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새 가게를 리모델링해서 옮길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제 단속에 걸리게 됐고 과태료 처분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단은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일단은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걸 사실은 시각적으로 쉬어가면서 또 새 리모델링을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게 사실은 좀 변명처럼 들릴 여지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만석 닭강정 측에서는 앞으로 이제 추가 매장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설비로 교체를 해 나가겠고 그러면서 위생 불량인 점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개선할 거니까 지켜봐 달라라는 취지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러게요. 매장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좀 깨끗하게 하시면 될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진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